네, 교수님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8주차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지금 8주차는 저희가 이제 상악을 다 폴리싱 한 후에 이제 완성된 의치를 이용해서 그 의치상 수리를 해볼 건데요. 의치상 수리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파절이 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 과정과 이제 파절되는 원인들 그리고 수리 방법과 수리를 못하는 과정에 대해 수리를 못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제 보시면 첫 화면인데요. 그 의치상이 그 파절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파절된 이유는 응력 때문에 지금 의치가 파절이 되는데요.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지금 가장 많이 파절되는 그 부위가 이 정중선을 이용해서 정중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정중 파절이 일어나는데요. 정중 파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 파절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이 파절되는 이유로는요. 그, 그 경구계에선 이 이쪽 경구계에서는 이제 그 변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잘 파절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치조점 같은 부위에는 이제 발치 후에 그 치조골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. 그 공간에 이제 그 치과에 가서 이렇게 첨상을 해줘야 되는데요. 그 일정 기간에 대해서. 근데 첨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그 응력이 발생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파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전치부가 오히려 고치부보다 더 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. 자, 보시면 이제 여기 요 정중선부터 해서 이렇게 파절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파절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은 환자가 치과에 가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파절 원인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기공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이제 파절이 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. 우선 왁스 제거를 불충분하게 한다면 이제 왁스와 레진이 섞이기 때문에 그 레진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왁스 워시 할 때 이제 왁스 워시 할 때 이렇게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고요. 그리고 왁스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왁스 워시 후에 이제 남은 수분에 흡수되어 있는 왁스까지 티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과정은. 그리고 배열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이제 그 총이치 같은 경우에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어줘야 되는데요. 만약에 균형 교합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닿거나 그리고 어느 한쪽 부분만 이렇게 닿게 된다면 그 균등한 힘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치가 구강 내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. 그리고 그 의치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파절이 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그 양측성 균형 기압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몰제 제거 과정으로 할 수 있는데요. 매몰제 제거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메탈 망치로 이렇게 지금 매몰제를 제거하게 되는데요. 지금 저희 실습 이제 수업 시간 외에 저희끼리 이렇게 매몰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매몰 과정에서도 파절이 일어나기 쉬운 것 같습니다. 하악 같은 경우에는.
근데 상악 같은 경우 상악 모두 다 이제 매물제 제거 과정에서 너무 그 큰 힘을 주었을 때 그 레진에 보이지 않는 크랙이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또한 그 피로 파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만약에 너무 많은 충격을 주었을 때 그 레진이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지 않았는 상태에서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그 환자가 그 덴처를 사용하는 도중에 저작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그 받은 피로 누적이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마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. 연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덴처벌을 댄다거나 러버를 댄다거나 퍼미스를 댄다거나 루즈를 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과한 충격이나 너무 과한 그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줬을 때는 매물제 제거 과정에서 주었던 피로 누적 같이 이렇게 덴처에 이렇게 피로 누적이 된다면 그 연마 과정에서 이렇게 깨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마할 때는 최소한으로 그 삭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을 볼 수 있는데요. 그 의치상의 파절 원인인데요. 강한 충격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가 딱딱한 거를 씹거나 그리고 이제 매물제 제거 과정에서 너무 강한 충격을 주었을 때 그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강한 충격을 제거할 때는 3차 매물제보다는 1, 2차 매물제 제거할 때 그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질의 피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그 너무 많은 충격을 계속 가하다 보면은 이제 피로가 점점 이렇게 사람같이 쌓이게 되는데요.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재료가 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절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모든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정중 그 파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레진 의치상 수리인데요. 레진 의치상 수리는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습니다. 단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두 조각으로 나눠졌거나 그랬을 경우 이제 기공사의 치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사의 힘을 빌려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. 그 복합 수리, 단순 수리와는 달리 복합 수리는 이제 그 덴처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지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을 때 이제 해주는 수리인데요. 이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조각이 그 덴처에 부러진 조각이 다 있어야지만 이제 수리가 가능하고요.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환자가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단순 수리는 그 복합 수리는 단순 수리와 달리 복합적으로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깨졌거나 요- 이렇게 깨졌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세 조각이나 네 조각으로 나뉘어졌을 때 하는 수리고요. 단순 수리는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쪼개졌을 때 하는 수리를 말합니다. 자, 이제 수리 과정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. 수리 과정은 처음에 이렇게 파절된 덴처가 이제 기공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배달되었을 때 우선 스티키 왁스와 이 롱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주게 되는데요. 이 고정시켜줄 때에는 정확한 위치에 맞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 덴처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지금 양쪽의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.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덴처 뒷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. 덴처 내면에 보시면 이렇게 환자가
그 덴처를 끼웠을 때 언더컷이 존재하게 되는데요. 만약에 이 언더컷이 존재할 때 모델은 푸어링은 할 수 있지만 이제 푸어링을 하고 나서 석고 모델에서 덴처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언더컷 부분에 이렇게 웩스를 이용해서 블록아웃을 해주는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블록아웃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. 보시면 이 언더컷 부분에 블록아웃을 다 해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푸어링을 해주게 되는데요. 푸어링을 할 때에는 모델의 보더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박싱을 해서 모델 기저면과 그 보더 사이가 정확하게 인기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덴처에 붙어있던 메탈 버와 그리고 메탈 버와 이 스티키 웩스를 다 제거해주게 됩니다. 이 다 해주고 나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가까이서 멀리 그림이 작아서 보이질 않는데요. 도브테일이라고 해서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결합 그 레진의 그 화학적 결합과 메케니컬적인 결합을 이제 이렇게 더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레진이 들어갈 자리를 부여하면서 그 도브테일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언더컷을 주게 됐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언더컷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.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언더컷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덴처 그 메몰 하는 과정 같이 메몰을 한 후에 그 이쪽에 이렇게 셀프 큐어링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핑크 레진 그 셀프 큐어링 핑크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첨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치상 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. 그리고 의치상 수리를 한 다음에는 그 열 중압을 이용해서 그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레진 리퀴드가 다 그 증발할 수 그 레진 리퀴드가 그 파우더와 다 결합을 하고 그 다 그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열중압을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의치 그 수리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, 교수님.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치상을 그 덴처를 제작할 때 이렇게 한 부분도 빠짐없이 잘 해주어야지만 정말 정확한 덴처와 그리고 환자가 사용했을 때 편리한 덴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잘못됐을 때에는 그 파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어느 부분 한 부분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교수님 8주차 수리에서 선행 과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교수님. 좋은 한 주 되셨길 비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.